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나경덕 회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집념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나경덕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성취했습니다. 실제 나경덕 회장이 제동건설 토목 사업을 하면서 특파교 공사에 거대한 생활쓰레기 더미를 발견해냅니다. 그때 나경덕 회장은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제 그 폐기물 분리수거 설비를 만들게 되고요. 그 설비를 만들어서 지금은요 180억이 넘는 그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만 분리수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자원화시켜서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경덕 회장은요 1951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둘째였으니까요 정말 가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굶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로 돌아가 보면 굶는 게 다반사입니다. 굶지 않으면 다행이란 말은 좀 더 형편이 낫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경북 봉화니까요. 정말 오지 중에 오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을 합니다. 전 재산을 정리를 해서 강원도 태백에서 광산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또 뭔가 성공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아버지는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농사꾼 아버지가 사업을 알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고 맙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이제 그동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땅마직이라도 있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재산마저 날리고 나니까 타지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야말로 굶지 않으면 다행이었는데 이제는 건건이 풀칠할 정도로 아주 가난으로 내몰렸던 거죠. 당연히 아버지는 쇠약해 줄 수밖에요. 그 화병을 아버지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결국 1965년에 천붕지통의 한을 맞습니다. 그때가 나경덕 회장이 15살 날 해입니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야말로 아주 어린 시절에 나경덕 회장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나경덕 회장은요 결정을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 전선으로 뛰어드는 거죠. 왜?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나이 15세 말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 늘 광산으로 가서 그 광산의 일을 봐주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광산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그냥 광산에서 나오는 그런 광물들을 분석하고 또 연구하는 곳에서 허드렛 일을 했었던 거죠. 태백 공고를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광산 분석실에서 밤낮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는 1975년에 군대를 제대한 후에도 다시 그 광산을 복귀합니다. 오로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연장 근무는 나경덕 회장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당연히 사장님이나 혹은 주인이 보기에도 너무 열심히 하는, 그야말로 성실 그 자체였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늘 복을 받습니다. 주인도 인정을 하고요, 또 사장도 인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너스도 더 받고 또 성과급도 더 받고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항상 받게 되는 겁니다. (1975년에) 그 회사 사장이 깜짝 제안을 합니다. 내가 서울에 연탄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걸 관리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정말로 큰 제안이었습니다. 나경덕 회장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주인처럼 일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1981년에 서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도 정말 정신없이 일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회사의 성과도 마찬가지지만 집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만족한 삶이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찾아온다고 하듯이 호사다마의 어떤 신적인 기운은요, 나경덕 회장에게도 몰려왔습니다. 바로 동원 연탄이 매각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나경덕 회장이 전체 관리 담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경덕 회장은 열심히 공장을 정리해서 매각한 회사에 잘 넘겨주고 나서 사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태백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은 단박에 거절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서울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제 그까지 올라왔는데 내려올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참 고마운 주인인지도 모릅니다. 또 더 불에 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려오라고 해서 똑같이 과거처럼 직원 관리하고 공장 관리하고 설비 관리하고 하면서 이렇게 부려먹었으면 편했을 텐데 그 사장은 내려오지 마라. 사실 말이 있잖아요. 망아지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나경덕 회장도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또 자기를 아껴주는 사장의 거절이 시원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경덕 회장은 아주 과감한 단호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해보자. 아니, 내 사지 멀쩡한데 못할 게 뭐 있겠냐. 서울이라고 뭐 별반 다르겠느냐.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면 아마 서울에서 통할 거다. 난 사지 멀쩡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성공할 수 있을지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건설 경기가 거의 화랑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 수준에 있는 건설 경기,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업종을 하나 골라서 한다면 성공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살림은 넉넉하지만 봤더니 큰 자본은 없더라. 그리고 내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토목공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82년에 제동건설을 설립한 후에 토목공사를 수주하기에 나섭니다.
사지멸정한데 열심히 뛰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죠. 전국을.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하나씩 줍니다. 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 보면 이쁘거든요. 윗사람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 부지런히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 더 주고 싶거든요. 게다가 나경덕 회장도 본인이 열심히잖아요. 성실하게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던 1994년에 나경덕 회장이 다시 한번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습니다. 바로 서울 구이동에 프라임 아파트가 짓고 있었는데 당시 현대건설이 수주를 해서 제동건설에 토목공사를 하청을 준 거예요. 제동건설이 터파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쓰레기.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 중에서도 가장 큰 더미들이 나오는 거예요. 6, 70년대 서울에 있는 생활 쓰레기가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당시는 뭐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트럭에다 싣고 하남으로 일산으로 가서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놓고 나니까 한참 뒤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다는 고발이 접수됐다면서 동부지청에서 현대건설에 조사를 나온 겁니다. 물론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제동건설에 조사를 나오고요. 사실 당시 말이 많았어요. 뭐 정치 보복성 수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그야말로 아우성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실체는 환경법이 강화되고 나서 첫 시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조사를 받는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로 힘든 조사가 됩니다. 뭔가 양쪽은 다 실적을 내려 하고 이쪽은 아니라 하고 20일간의 고된 조사 끝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쓰레기 더미는 전부 원천 책임은 서울시입니다. 왜? 생활쓰레기 거기다 다 갖다 매립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 몰라라. 수수방관인 거죠. 결국은 20일 동안의 큰 조사 후에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명령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그때부터 비용을 투자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파트 공사 현장, 그것도 프라임 아파트 같으면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그 큰 공사의 특파기 공사 밑에 다 있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양을 많을지. 그것도 60, 70년대 서울 생활 쓰레기 다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못할 양입니다. 하는 수 없이 나섭니다. 나경덕 회장답게, 물론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대형 채반에다가 쓰레기를 투하하고 채반에 했지만 이 밑으로 떨려 있는 이 구멍들이 막히는 그런 결과도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막히니까 채반 밑으로 일일이 망치로 때려가면서 그걸 뭐 뚫어내죠. 정말 힘들고 고된 작업이기도 해요. 또 다르게 아이디어를 내서 석유 버너를 갖다 대서 이걸 태웁니다. 쓰레기를. 그럼 막혔던 구멍이 뚫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공장 주변에 또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냄새에다가 화재 유형까지 있다고 아주 구청에다가 민원에 민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구청은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 대형 채반에 이 설비를 만드는 수천만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또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번 겪은 후기 때문에 이 구청의 명령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대형 채반에 쓰레기를 투하해서 분리하면서 느낀 게 환경사업을 알게 된 거예요. 환경사업. 쉽게 말하면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찾은 거죠. 그리고는 나름대로의 어떤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일환경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게 제휴를 신청합니다. 너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말입니다. 그때 마침 서울 장안평에 있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그 건설 현장에 또 똑같은 쓰레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대형 채반에 쓰레기를 투하해서 만드는 형태의 어떤 설비를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물론 처음에 삐걱댔겠죠.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이렇게 삐걱대면서 기술은 하나씩 축적되는 거죠. 그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수리를 하니까요. 그게 시간이 경과되니까 결국은 기술이 축적돼서 장비도 더 나아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을의 슬픔이 없이 수주하고 사업하면서 점차 수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던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환경신문사에서 외국인에 대한 견학 요청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3사람 오는데 공장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하는 이야기죠. 근데 평소 친분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결국 독일인 3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김포 하수처리장 건설 현장에 설치된 그 설비를 보여주는 거죠. 3년 동안 열심히 개발한 정말 최신 선별기였습니다. 폐기물을 넣고 연소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모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가득 찬, 또 독일인이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자신감이 으쓱해지는 그런 최첨단 설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인의 반응은 정반대인 거예요. 지들끼리 킥킥거리고 웃고,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고 통역사한테 물어봤더니 통역사의 말이, 야, 대한민국에 저렇게 저급하고 원시적인 기술을 적용한 장비가 있단 말이냐? 저게 도대체 뭐냐? 하고 웃는 겁니다. 정저지화가 다로 없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아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더 노력해서 정말 독일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설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최첨단 설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꾸는 거예요. 이런 대형 채반보다는요, 큰 원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원통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다 망 형태로, 채반 형태였던 망을 만든 다음에 이걸 회전시키는 거죠. 회전을. 그리고 이 속으로 쓰레기를 투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망에도 물론 이제 이런 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망을 더 쉽게 이렇게 한 바퀴 더 도는 어떤 날을 부착하고요. 그 위에 솔을 부착해서 날로 깎고 솔로 쳐주면서 쓰레기를 다시 제거합니다. 그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나오면 여기 위에 칼라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런 벨트 위에 이런 꺽쇠 모양의 플라스틱 판을 덧댄 다음에 여기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쓰레기들이. 걸리게 만드는 거 옆으로 쳐내서 그것만 따로 다시 모읍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을 불어서 쓰레기만 날리는 시대는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큰 건덕지끼리 이렇게 빼서 만들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거듭나게 개발을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 많죠. 그렇지만 과거처럼 매놓고요. 바람으로 휙휙 날려서 먼지 날리고 세균 날리는 거 없고요. 그렇게 첨단 설비로 갖고 냅니다. 결국. 왜?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전성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설비를 만들었으니까요. 마치 목포시에서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제안합니다. 재활용품 폐기물을 분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치 아프고 있던 차에 목포시 입장에서는 흔쾌히 오케이죠.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기양양하게 거기에다가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물론 설비는 좀 버벅댔습니다. 좀 버벅댔어요. 버벅댔지만 결론은 버벅대면서 또 이 설비는 고도화되는 거죠. 낮에는 이렇게 돌리고요. 밤에는 할 수 없이 또 고칩니다. 힘들죠. 24시간을 일해야 되니까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 원통형 거물망을 빠져나가면요.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갈 텐데 이 컨베이어 벨트에 이물질이 끼어갖고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또 엉겨 붙어서 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밤낮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면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가 너무 곡선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거기에 구부러진 부분에서 결국은 엉키고 탈이 나고 고장이 나고 하더라. 그걸 완만하게 곡선으로 바꿔줬습니다. 문제 해결이 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2002년에 목포시에서 하는 이 재활용품과 폐기물의 분리수거는 그렇게 쉽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전국 매립지를 확대를 하는 거죠. 이름도 수팩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다음에 여기저기 다 갑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활쓰레기 선별기까지 개발합니다. 이제는 건설 현장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생활쓰레기까지 다 했는데 그런 업체가 우후죽순 태어나니까 나는 또 하나 더 이렇게 생활쓰레기를 분리하는 폐기물을 분리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이렇게 잘게 부수고 이것을 에너지로 만들고 에너지로 만들고 하는 일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2011년까지 1차로 생각했던 이 고체 연료는 개발을 했습니다. 나경덕 회장에게는 쓰레기는 에너지원이고요. 그 에너지원은 다시 이렇게 고체 연료로 만들어져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콜롬비아로, 브라질로, 오만으로, 필리핀으로 막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매출액이요? 180억이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것은요, 나경덕 회장이 갖고 있는 이 집념이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집념 속에는 성실성과 열정, 그리고 도전력,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집념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집념은 결국 세계 1등 폐기물 자원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쓰레기는 나경덕 회장에게는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지금 180억 원을 벌고 있다. 이게 나경덕 회장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